자, 정유라 씨 왜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와야 할 운명이었고요. 이미 어떻게 한 개인가 이제? 예, 이미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 특검이 출범했을 때 그리고 정유라가 붙잡혔을 때 법무부에서 송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법무부가 박근혜의 법무부가 열심히 송환에 요구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바깥에서는 하는 척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네, 송환을 막은 거는 법무부가 1차적으로 책임이 있었어요. 오호.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예. 법무부가 기류가 바뀌면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속도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안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크게 낙담한 것 같다. 아니 그렇게 상황 판단들이 안 됐나요?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이쪽에서는 이렇게 세상이 바뀔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저는 진짜로? 기본적으로 예. 일종의 헌 정세가 있다고 보거든요. 헌정. 예. 아시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는 이 두 분들, 이 두 전후 현직 의원들 다 이제 우리가 비슷한 까라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장관 하마평도 안 올라갔는데 장관 떨어지니까 좀 기분이 나쁘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은 이 나라가 자기들 것이고 자기들이 지배를 해왔는데 예. 앞으로도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잠시 순환을 겪고 있지만 설마 정권이 바뀌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정유라뿐만 아니라 최순실, 박근혜 이런 사람들이 충격을 예. 받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이 사건은 고영태 예. 그리고 차은택에서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건이 조금 더 굴러가자마자 심각해지자마자 최순실까지 잠깐 다녀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최순실 들어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최순실까지 해서 이렇게 방어선을 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거짓말을 양산하고 거짓말이 그냥 밝혀지면서 사안이 여기까지 굴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헌까지 막 폭탄을 던지고. 네. 그분들은 전혀 세상이 바뀐다는 거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면 이제 반쯤 야 이게 예. 바뀐 건가?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을 것이다. 거예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을 것이고 지금 이야기한 주진우 기자가 예. 제가 오늘 좀 폭탄 발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난 일이니까 예. 최순실 씨가 자기 딸을 안민석 의원 제가 졸졸졸 쫓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제가 아니라 주진우 기자입니다. 왜 또 저를 아니 그 최순실 씨는 주진우나 안민석이나 도찐개찐 아니에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 않을까? 최순실 씨는 주진우 기자가 이 국면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도 돼요. 예,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졸졸졸 쫓아다닌 것은 제가 아니라 예. 주진우 기자라는 사실을 아니 의원님 정확히 좀 아셨으면 지금 이제 정유라 들어오니까 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러세요? 아니 정유라 지금까지 씨 그래도 제일 잘 알고 있는 직접 만난 두 분은 직접 만난 적 없잖아요. 나는 봤죠. 여기 봤고 안민석 의원 못 봤잖아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네. 못 본 거지 뭐 그럼. 정확하시네요. 예. 네. 하루 이틀에요? 허언 증세 겪는 게. 노승일 부장님 직접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2015년 8월 11일부터 예. 약 한 3개월 정도 같이 생활을 했었죠. 오. 네. 야, 그리고 살아남은 게 신기하네. 예, 좀 뭐 그때 당시에 2015년 11월 말일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예. 지금 신기했습니다. 제가 살아서 들어온 게. 독일에 같이 있었어요? 네네. 어땠어요 실제로? 실질적으로 너무 궁금해. 예, 처음에 그 정유라를 처음 봤을 때는 예. 그 친구도 저에 대한 경계심은 있었어요. 왜 서울에서 못 보던 한 번도 못 보던 사람이 왔고 그 이 사람하고 또 대화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던. 예. 저도 뭐 정유라하고 어떻게 대화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봤을 땐 약간 좀 싸납게 보이는데 직접 보니까 아주 순해 보이네요. 아 저요? 예, 인상이. 예. 예, 방송에서 조금 비열하게 봤는데 나는. 예, 그럼 헤어스타일이 지금 너무 착해서. 아 이렇게 올려서 그랬나요? 더 싸나 보이더라고. 버섯돌이 같다 너. 버섯돌이? 당신은 총채 같아.
그게 뭐예요? 먼지 털은 총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불쌍한 노성일 놀리지 마시고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진짜 밥 한 끼도 안 사주셨잖아요. 의원님 방송을 좀 진지하게 해주세요. 이 양반들이 집에 가고 싶어? 감옥 보낼까 다 그냥. 그래도 국민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의인이라고 제가 그래서 봤을 봤는데. 때는 정유라가 이번에 입국을 하잖아요. 예. 입국을 하는데 5월 초쯤에 그 한인들 통해서 얘기들을 들었을 때에는 정유라가 당시 거기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올 5월에. 네네. 아. 그런데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서 지금 들어온다? 이거는 어느 정도 뭐 최순실과 이재용과 박근혜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재판이 진행됐었잖아요. 예. 진행이 되고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 혐의점들이 나오니까 이러한 혐의점에서 정유라가 어떻게 대응하면 된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 모른다. 그다음 또 질문이 들어오면 엄마가 시켜서 몰랐어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맹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예. 주어진 틀에서 짜고 들어온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습은 했겠죠. 근데 그렇죠. 사실 정유라 씨는 해외에 도망가고 그래서 구금될 만한 그 혐의가 그렇게 짙지 않습니다. 사실 부자 아니면 부모 관계 그 부자 모녀가 이렇게 범죄에 같이 가담했을 경우 한 사람만 처벌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가에서 회장과 오너의 아들이 둘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죠.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럴 때는 그 관례상 한 명만 처벌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지금 정유라 씨가 3가지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제3자 뇌물, 두 번째는 업무방해. 2대 입학 관련해서요. 세 번째로는 국외 해외 재산 도피인데 이 해외 부분에 재산 도피가 큰 거죠. 네, 그 부분이 큽니다. 그 부분은 이제 김영민 변호사가 얘기할 텐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정유라가 했다고 그 수사기관도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해외에 나가서 시간을 벌어야 했던 이유가 아까 국외 재산 도피 그리고 다른 그 범죄 혐의에 대한 그 입맞춤 말을 맞춰서 줄여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그 들어가시고. 주 기자가요. 맨날 그 팟캐스트만 나오다가 오늘 SBS 이런 방송 처음 나왔는데 오늘 말을 굉장히 잘해요. 아니 공중파는 여기서 제일 일찍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럼요. 사실 제가 골드블랙이어서 요새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못 나오고 있지만 그 전에는 방송사에서 인터뷰도 하고. 노승현 부장님 그때 봤을 때 정유라 씨 캐릭터 이런 걸 봐갖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많이 연습된 상태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정치적 불확실성, 재판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쳤기 때문에 들어온다. 들어오라고 설득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정치적 불확실성, 정권 교체됐고 재판의 불확실성 이미 진행되고 피할 길 없고 그럼 이 상태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가겠다라는 이런 의도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유라 씨가 그걸 잘 버틸까요? 잘 버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 그래서 그 친구가 럭비공이라는 제가 이제 별명을 지어준 건데 주어진 틀에서는 이 친구가 잘 대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검찰의 역량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또한 변호인이 옆에 붙지만은 변호인은 거기에서 어떤 변론을 못 해주거든요. 조사받을 때. 그건 다 우리 전문가들이에요.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가장 간단한 건 검사가 변호인을 퇴장시키면 돼요. 아니 그거는 법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싸우고 있는 거라 아니 문제가 지금 되고. 재판 한두 번 받고 지금 우리 30년 동안 재판 받은 사람 앞에서 광을 막 파시네. 자, 김영 변호사님. 저는 질문. 나는 구속 안 될 것 같아요. 긴급 체포영장은 발부했지만 저는 구속됩니다. 아 그래요? 네, 구속됩니다. 구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일단 체포는 해. 혐의가 있어서 있는데 해외 도피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를 은닉하고 증거 인멸을 했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 모녀를 동시에 구속시킨 전례가 있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단 보통은 말씀하신 대로 그 모녀 부자 관계가 가족을 한꺼번에 다 구속하는 예는 드뭅니다. 법도 이제 뭐 온정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그 대체적으로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정유라 혼자만 놓고 보면 이미 그 송환 거부했고 소송 제기하고 입국 거부했단 말이죠. 그렇죠. 도주 우려가 있고. 도주를 했다라고 봐야죠. 도주했죠. 이미 도주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미 그 뭐 네덜란드 독일에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래서 증거 인멸의 우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고요. 도주 증거 인멸. 또 하나는 중대성. 그렇죠. 범죄의 중대성. 이게 뭐 입시 비리 자체는 뭐 업무방해죄이기 때문에 법정에 그렇게 높진 않아서 범죄가 중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대성을 우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 네 분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1198님, 김용민 변호사님 고영태 씨 자주 보시나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박창현님, 김용민 변호사님 고등학교 동창인데 정의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박창현 씨 아세요? 네네, 이름 기억나네요. 기억나세요? 네. 박창현 씨도 공부 잘했나 보네. 우리처럼 공부 못한 사람들은. 5171님, 노승일 씨 반가워요. 늘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후원 계좌 공개하겠습니다. 이승열님, 네 분이 독일에서 하시는 활약 저는 잘 몰라서요.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이거 설명하실 시간이 없고요.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보세요. 이거는 독일에서 은닉 재산 추적했고 최순실, 정유라 흔적 찾으러 몇 번 갔다 왔죠? 주진우 기자? 저는 한 7번 8번 갔다 왔어요. 안민석 의원님 비슷하게 다녀왔어요. 예. 우리가 갖고 여러 이제 팀 여러분들이 이제 팀이기 때문에 이제 노승일 부장하고 여기 또 이제 안홍구 국세청 국장이셨던 그분하고 해서 또 독일의 또 현지에 또 우리 또 조력자가 있어요. 최순실만 조력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조력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한 7월 초순에 다시 한번 가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팀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경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돈을 좀 모으고 있고 특히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없어 보여요. 불후의 명저 끝나지 않은 전쟁 이 책을 좀 많이 이런 거 사주시고요. 진짜 싸 보여요. 그래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7월달에 가게 되면은 할 이유가 없잖아 이제. 아니요 이제는 은닉 재산? 재산 찾으러 이게 이제 거의 저희들이 볼 때는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교포들이 가면은 굉장히 많은 진실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많이 주실 거라고 보고 이미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민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우리 주진우 기자가 얘기했던 제3자 뇌물죄, 그다음에 2대 업무방해, 그리고 해외재산 도피. 이게 실질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한 거는 최순실 씨 등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주도적인 역할은 하더라도 그 돈과 그 힘을 이용한 사람 수혜를 본 사람은 정유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유라가 그 덴마크 법원에서 가장 큰 로펌에 굉장히 비싼 변호사들을 쓰면서 지금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유라가 혼자 있지 않고요. 많은 말 관리사와 보모와 아이와 그리고 이동 도피가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준 돈이 나는 돈의 출처 모른다. 자, 이거죠. 물론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어린 아이도 아니고 성인이 그 많은 돈을 들여왔고 또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고 했던 이런 과정들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 아니 모른다. 엄마가 줘서 돈을 썼을 뿐이다 나는. 그렇게 할 경우에.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관련 증거들을 검찰이 찾아내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걸 전혀 모르고 동떨어져서 나는 혜택만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이고 현실적으로는 이 돈이 어디가 출처다 뭐 아니면 혹은 이게 뇌물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이게 뭐 그런 돈이다. 삼성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라면 내가 삼성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게 그 삼성에서 후원받은 것도 몰랐다. 그냥 그 승마 옆에서 말 타라니까 말 탔다. 뭐 그렇게 계속 가면은 뭐 이제 검찰이 어떻게 입증을 할지는 제가 수사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정유라의 그 덴마크 올보르그 첫 번째 인터뷰에서 정유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2016년 6월달에 박원호 원장이 나한테 삼성에서 독일로 지원을 해주는데 삼성에서 지원해주는 말을 한번 타봐라. 그래서 나는 독일로 왔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박원호 전무가 얘기할 때. 네, 박원호 전무가 그렇게 얘기해서 본인은 독일로 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정유라는 구속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고영태는 2016년 10월 27일 날 저하고 첫 조사를 같이 받았거든요.
저는 2016년? 그때 2회 조사였는데 2016년 10월 27일. 10월 27일. 예, 그때가 이제 고영태는 1회 조사였고 저는 2회 조사했어요. 태블릿 PC가 나온 지 이틀 뒤에. 네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영태가 제보한 게 최순실의 인천 세광장 인사기획이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본인이 인천 세관장 안 치면서 본인이 돈 받았다고 검찰에서 이렇게 엮어놨는데 예. 본인이 돈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제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고영태는 그것 때문에 체포도 험하게 당했잖아요. 문까지 뜯어가면서 검찰에서 그렇죠. 그때 체포하고 주준우 기자 같이 있었잖아요. 또한 김용민 변호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피는데도 구속까지 시켰잖아요. 그러면 국정농단의 가장 수혜자가 정유라인데 정유라가 구속이 안 된다? 고영태는 저렇게 억울하게 구속시켜놓고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유라는 반드시 구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김용민 변호사님. 네. 자, 이영렬 중앙지검장. 네. 돈봉투 만찬. 네. 술판. 내 주인공 이영렬 중앙지검장 있었을 때의 구속 상황이에요. 지금 윤석열로 바뀌었어. 네.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예.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가야죠. 지금 노승일 부장이 얘기한 건 이제 우리의 법상식. 우리의 예. 법상식으로는 당연히 구속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정유라에 대해서.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구속 사유가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소명될 수 있고 입증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구속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유라 본인도 각오하고 올 겁니다. 예. 네.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미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독일 검찰에서 정보가 왔다 이렇게 했는데 저하고 의원님하고 헤센주 의원하면 두 명이니까 어느 의원이요? 안민석 의원하고 헤센주 검찰 차장 검사 부장 검사 검사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정유라 그리고 최순실의 은닉재산에 대한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검찰이 정유라의 흔적을 쫓아서 충분히 그 재산의 단초를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재산의 단초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가겠습니다. 자, 김숙님 정치쇼 오늘 진짜 대박이네요.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국정농단 사건의 결말이 너무 궁금해집니다. 화이팅. 자, 네 분 응원 문자 너무 많아서 다 소개를 못 해드리겠고요. 자, 질문 들어왔습니다. 0029님 노승일 씨 용기에 늘 감사한 시민입니다. 가까이서 본 최순실 씨는 대체 엄마인가요? 딸을 엄청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분 말은 당최 믿을 수가 없어서요. 딸을 위해서라면 최순실 전면 부인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딸을 위해서라면 좀 입장이 바뀔까요? 네,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완전 부인. 네, 전면 부인. 예. 어떻게 무너질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에 최순실 씨의 딸은 맞습니다. 예, 최순실 씨의 딸은 맞고 정윤회하고 최순실 씨하고의 결혼을 92년도에 결혼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안 생기다가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건 맞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이제 제가 독일에 가서 확인했었고요. 예. 그리고 딸을 위해서라면 안민석 주장은 전면적으로 뒤집는 두 발로 하네. 사실 저기 세 명이서 그 각자 틀려 주장이 그 현장을 그 장면을 같이 목격했는데 둘이 지금 갈리고 제가 다른 입장이어서 저는 정유라가 누구 딸인지 관심이 없고요. 근데 왜 그 얘기만 하세요, 의원님? 최순실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딸 영혼을 뺏었고 안민석 때문에 애플을 맞았고 안민석 때문에 독일 갔고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국민들은 최순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민들이 잘 못 듣는데 기사가 안 나와서. 저 사람 참 저렇게 턱도 없는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가소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최순실은 나는 전략으로 봅니다. 최태민 씨 아들을 만났는데요. 최재석 씨. 이분이 보아온 최순실은 딱 이겁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아주 치밀한 사람이다. 최순실 씨가. 근데 지금 현재 법정에서 보여주는 최순실의 모습은 아주 허접하고 정말 동네 아줌마들보다 못한 그런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하나의 저는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죠? 그래서 최순실의 그런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내일 정유라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정유라가 어떻게 될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그거 중요한데 그 전에 따져봐야 될 게 왜 그동안 정유라가 국내 송환되지 못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검이 12월 중순에 제 기억으로 12월 15일 정도 되는데 그때 최초로 정유라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이전에 정유라는 똑같은 범죄 혐의가 있었잖아요.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고 이대 입시 비리 학사 비리의 수혜자고 삼성 뇌물의 수혜자고 불법 원익 재산을 인지하고 있을 그런 아주 키맨인데 그 이전에 그럼 특검 이전에 검찰은 뭐 왜 정유라를 소환을 할 생각하지 않고 피의자를 안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검찰을 내부 감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독일 검찰을 만났을 때 그때가 1월 초였죠. 최초로 대한민국 검찰이 협조 요청을 한 공문이 12월 27일 날 옵니다. 특검 때였죠? 네. 특검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우리 검찰에서 단 한 차례도 문서로는 주고받았겠지만은 독일 검찰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안 갔죠. 이게 왜 안 갔을까? 2분 7번씩이나 가는 동안. 이게 왜 안 갔을까? 저는 여전히 특검 내부에서 지금 현재 검찰 내부에서 우병우 라인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 내부 이걸 감찰을 해야 돼요. 왜 정유라를 아직까지 이제서야 송환하게 됐는지 검찰은 그동안 뭐 했는지에 대한 내부 감찰이 필요하다고 지금 봅니다. 서울지검장이 윤석열 지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병우의 모든 그 세력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을 비호하고 다른 수사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고요. 특별히 법무부 아까 제가 그 방송 초반에 말했듯이 법무부에서 정유라 소환에 대해서 대단히 미온적이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자기네들이 수순을 밟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가렸는지 저는 이름을 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민 변호사님. 네. 그쪽 내부 사정을 좀 아니까 어쨌든 이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중간 와중에 내부 고발자 이 국정농단 사건은 세상에 가장 잘 알려지게 한 고영태 노승일 그중에 둘 다 기소를 했죠 일단. 아니 노승일 부장은 아직 기소는 안 됐고 조사 중이고 고영태 씨를 전격적으로 구속했잖아요. 제가 그 김 변호사 말 전에 제가 간단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서울지검 그러니까 이 조사에 나선 검찰은 최순실과 박근혜 그리고 이재용 이런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거의 안 하고요. 고영태만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특검으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고영태 자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주변을 탈탈 털고 그 돈 거래를 했던 사람 친구들 모든 그 조사가 고영태한테 집중됐습니다. 이 핵심 제보자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게 서울지검 그러니까 그 이영렬 수사팀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영태 씨가 그날 집에서 긴급 체포된 것도 화요일까지 나가겠다 그랬잖아요. 김용민 변호사가 그쪽에다 얘기를 했잖아요. 나가겠다고. 그게 아니라 그날 당일날 우병우 영장이 2차 기각되는 날이에요. 구속영장이. 저희가 금요일 날 그거 물타기 하려고 했다라고 이런 의혹들을 가졌던 거예요. 영장 청구 과정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금요일 날 같이 검찰에서 전화 왔어요. 고영태하고 이렇게 관계하고 고영태랑 연락이 되냐. 그래서 연락된다. 어제도 연락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벼랑간에 고영태가 체포영장을 저기해가지고 구속이 되는 상황이 들어온 거예요. 자 금요일부터 설명. 좀 재판 중이라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뭐 사실관계만 나열하면 체포되기 전 금요일 날 검찰과 통화됐고 원래 월요일 날 나가기로 했다가 그 월요일 날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다음으로 미루게 화요일 이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강력하게 월요일 날 나와라 한 게 그날 구속영장 발부가 우병우. 맞습니다. 결론 나는 날 아니에요. 청구했던 날이고 다음 날 화요일 날 발부 여부 결정이 나는 날이었죠. 우연의 일치겠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최순실 씨가 어떻게 무너질 것 같아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국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최순실과 삼성의 관계예요. 최순실과 삼성의 관계를 정유라가 인지했던 시점이 언제냐.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요. 검찰 조사 때 그 내용이 나올 것이다. 네. 만약에 최순실과 삼성의 인지한 시점이 삼성은 2015년 8월 26일 이후에 최순실을 알았다. 예. 주장하는 거고 검찰 측에서는 전에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예, 특검 쪽에서 만약에 이 친구가 탁 튀어서 정말 럭비공처럼 2015년 8월 26일 전에 삼성과 최순실은 알았다. 인지를 했다라고 얘기만 해주면 이 얽혀있는 이 실타래가 한순간에 훅 풀리는 거죠. 근데 저런 자백이 그 의도치 않게 이렇게 툭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무조건 부인할 텐데 저는 조금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정유라가 23개월 된 아이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큽니다. 정유라의 성격이 지금 그 아이는 어디 있나요? 보모가 데리고 있어요. 그 덴마크에서. 근데 그 아이를 키워달라고 정유라가 그 자신의 선배 그리고 자신의 지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수소문하고 모셔가기도 하고 모셔오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에 베이스 캠프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정유라는 혼자 온다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보모가 애를 데리고 있는데 지금 장모와 지금 그 신남욱의 씨하고는 결혼 헤어지긴 했지만 법률적으로는 부부 상태입니다. 그렇죠. 애 아버지는 신남욱의 씨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친권이 아버지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부인과 그 처갓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고 거기가 다 풍비 박산이 났기 때문에 내가 키우겠다고 이렇게 나서면 신남욱의 씨한테 죄송합니다. 신남욱의 씨한테 이 그 아이의 그 양육권 최소한 접견권 이런 거는 갈 가능성이 커요. 이런 문제가 가장 우려하는 바인데 거기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면 정유라 씨가 조금 흔들릴 거고요. 그리고 정유라 씨가 무너지면 최순실 씨가 지금껏 일관적으로 부인했던 내용이 저는 정유라 씨한테 코치해주고 싶은 게 오히려 같은 맥락인데 이분이 그 진실의 편에 서서 다 얘기를 하면 사실은 뭐 업무 방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구속에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거든요. 검찰에 협조해라. 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아들 자기가 키우면서 뭐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덴마크에서 접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키우면서 재판도 다니고 수사 받으러 다니고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건 초기에 정유라 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검찰에 특검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포토라인에 2번 서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증거인멸이나 구속 도저히 위험이 없기 때문에 굳이 구속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애를 키우는 엄마인데 그걸 굳이 구속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그리고 최순실을 싸고 있는 그 세력이 정유라를 볼모로 여러 가지 재산을 정리하면서 거기서 빼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 재산 정리 때문에라도 정유라를 못 들어오게 막았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후에 벌어질 일을 보면요, 항상 틀려요. 근데 정유라는 의원님이 틀려요. 정유라는 앞으로 진술할 그런 내용들은 이미 다 시나리오에 의해서 연습이 다 돼 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순실이가 다 짜놓은 틀 내에서 움직일 것이고 또 최순실을 움직이는 또 배후 세력이 저는 작동한다고 보거든요. 여기가 동의. 네. 자, 그런데 정유라는 사실은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않은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어떤 관리라든지 자기 감정에 대한 조절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가령 정유라가 10살 때 정유라 운동을 가리킨 코치가 있는데 그 코치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 키웠을까? 제가 커서 못 될까? 그게 정유라 10살 때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최순실 박근혜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유라의 감정 조절이 실패함으로써 애 때문에 어떤 발칵 뒤집힐 수 있는 그게 애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간에 어떤 발칵 뒤집힐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막 이제 쏟아지게 되면은 최순실이나 박근혜는 이제 불안해 죽겠는 거죠. 이미 영린이거든요. 이 영린이 감옥에 갇히는 순간 최순실, 박근혜는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앞으로
정유라를 지렛대로 이용해가지고 최순실, 박근혜가 지금 입 닫고 있는 진실을 가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캐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유라를 굉장히 그래도 우리 이 주위에서 가장 가까이 오랫동안 봐온 노승일 부장을 검찰이 빨리 불러서 함께 좀 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유라에 대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들을 빨리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승일 부장 입장에서는 고용태 씨도 그렇고 기껏 도와줬더니 그 고용태 씨 감옥에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금 가서 도왔다가 또 감옥에 가면 어떻게? 그때는 정치검찰 우병우 검찰이 가둔 것이고 노승일을 앞으로 국민검찰 국민검찰과 정치검찰을 혼돈하면 안 돼. 똑같은 검찰이 아닌 것이죠. 서초동 근처도 가기 싫은 이런 트라우마에 걸려 있어요. 감옥 갔다 온 적 있어요? 아니요. 2016년 10월부터 수시로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 트라우마야.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한참 많이 부르고 뭐 재판에 증인 나가고 뭐 하면서 정말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근데 얼굴 표정 서초동 가서 도울 거 생각하니까 좀 밝아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확히 보셨네요. 근데 정유라라는 친구는 제가 본 3개월은 봤죠. 짧게 해서 뭐 3개월은 봤지만 집중적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정유라라는 친구는 본인밖에 몰라요. 엄마가 어떻게 생활하든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든 정치가 어떻게 되든 이제는 본인 그때와 달라진 게 본인과 자신의 아들. 네. 거기만 한정돼 있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기사에서 봤지만은 뭐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고 낙담을 했다라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요. 저 친구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인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가 감옥에 갈 거라고 하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변호인들의 얘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까? 본인은 정유라라는 친구는요. 본인이 어떻게 대답한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파장이 어떻게 일어날까라는 계산을 못 해요. 그래서 계산은 못 하는데 지금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습은 굉장히 하고 올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는 부인하고 기억이 안 나나 난 모른다로 이렇게 일관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일단 단단히 하고 온다고 봐야죠. 그런데 시험에 예상 문제 외에 돌발 문제들이 막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검찰들이요. 거기에 지금 중앙지검은 최고 에이스 검사들이 230명이 모여 있는 데인데 그리고 특수수사의 달인 아니에요. 아니 근데 윤석열 검사가. 그런데 윤 검사장은 그런데 저는 빨리 법무부나 검찰 인선이 이루어져서 적어도 서울지검에 대한 인선은 빨리 이루어져서 인사가 진행돼서 새로운 정말 국민의 편에 서서 진실의 편에 서서 수사를 하는 검사들로 진용을 꾸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검사들이 1차적으로 자기네들이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한 상태에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한 내용을 뒤집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바람입니다만은 그래서 정유라가 와서 다시 이 수사가 시작될 때는 조금 세부대 그 우병우 라인, 이영렬 라인에서 벗어나서 노승원 그런 사람들은 좀 보내고요. 그 사람 뭐 저희 기본적으로 지금 우병우의 왼팔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총괄하고 있는 차장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빨리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그리고 양심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석고대지하고 그만둬야죠. 노승원 차장은 그만둬야죠. 돈봉투 만찬 사건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일단 딱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 수사에도 필요하다고. 그 사람 직원도 필요하거든. 어쨌든 검찰 내부 얘기는 나중이고. 자 1198님 최순실 씨가 감옥에서 그렇게 자료도 열심히 보고 공부를 엄청 한다던데 언제부터 그렇게 노력파였대요? 어떤 면에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은 굉장히 성격이 나쁜 사람인 거는 맞는데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 맞아요. 머리가 좋아요? 저는 나한테 안 좋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때는 제가 강남에서 정말 성격 나쁘고 뭐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공부를 하진 않았죠. 그런데 감각적으로 누구를 모시고 그걸 이용하는 그런 능력은 굉장하죠.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이분이 한 어린이 한 종교재단 관련된 초등학교의 전교 어린이 회장까지 관여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샵 1035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김영민 변호사님, 아까 몇 가지 살짝 짚고 넘어갔는데, 자 정유라 씨가 내일 오후 3시에 귀국해요.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비행기 안에서 예.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48시간 구속영장 청구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10시간을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에 도착해서 체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검찰로 호송해서 수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 임명되면서 국민들이 바랬던 것은 이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 해달라라는 요구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 중심에는 우병우가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런데 정유라를 정점으로 한 재수사는 결국에는 그 재산 은닉 이 부분이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순실, 박근혜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재판에서 뭐 무죄를 받아서 나가겠다 이런 기대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중요한 게 지금 그 가장 재판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게 8월 17일 날 끝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뇌물죄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 네네. 거기에 그 정유라 씨가 키맨의 역할을 할까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죠. 지금 안 그래도 언론에서는 이재용 그 뇌물죄와 관련해서 무죄의 취지로 흘러가는 것 같은 분위기들이 자꾸 감지가 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너무 삼성편을 들어요. 그런데 이제 말이 안 되게. 실제 이제 정유라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수혜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리고 공범이 될 수 있거든요. 정유라 입장에서는 공범의 자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키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조금 다시 돌아가서 최순실, 박근혜 이 두 분은 결국에는 명예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남은 마지막 아킬레스건은 재산이에요. 숨겨놓은 재산. 이게 흔들리면 이 사람들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실마리 찾아내기 시작하면.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정유라가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재산 은닉 수사는 굉장히 길고 고단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스톱해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싹을 그리고 이 국정농단 세력의 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 전쟁이 이제 시즌 2가 시작되는 게요. 정유라가 들어오면은 이제 불법 은닉 재산들이 이제 드러날 것이고 이 시즌 1까지 그걸 다 정리한 책 이름이 뭐였었죠? 끝나지 않은 전쟁. 그거 누가 쓴 거예요? 불후의 명저. 아유 좀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마라. 이건 좀 엮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시즌 2에서는 이 은닉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특별법도 만들고 40년 거슬러서 조사도 하고. 아니 근데 의원님 특별법 만든다고 했는데 만든다고 해놓고 지금 왜 가만히 계세요? 아니 국회가 이거 미지근해요. 국회가 미지근해요. 근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거 반드시 특별법 제정하는데 앞장서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럼 하시겠죠. 약속 지키는 분이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가 지금 좀 미지근해요. 의원님이 좀 열심히 좀 더 띄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7734님 노승일 씨는 증인 출석하나요? 증인 보호 같은 거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성현님 이런 분들 나라에서 꼭 지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자 은닉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촉이 있나요? 네,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은행 계좌도 차명, 부동산도 차명. 다 차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차명으로 이루어진 그 부분들을 수면으로 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정유라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본인의 그 집의 재산 과정 형성을 얘기했을 때 하남시 땅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렇게 돌발적이에요. 그 친구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기 재산 얘기도 하남에 우리 땅 있다. 본인들이 그 엄마네가 못 살았다. 외갓집이 못 살았는데 하남시 할아버지가 갖고 계신 하남시의 땅이 금싸라기로 변하면서 그 매각을 하면서 청담동으로 옮겨왔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하남시의 땅이 제가 듣기로에는 그때 한두 필지가 아니었어요. 상당한 땅 규모였었거든요. 근데 그걸 차명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속속들이 또 나오는 게 김관진 아저씨 얘기도 좀 해줘. 그렇죠. 뭐 유라야. 그때는 이제 유연이라고 불렀죠. 유연아, 박원호 원장님이 너네 아버지하고 형님 동생 한다는데 웃기지 말아요. 생물학적인 우리 아빠는요. 김관진 장관님하고만 김관진 아저씨라고 표현했죠. 김관진 아저씨하고만 형님 동생이에요. 그래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제가 질문 안 던졌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정윤회가 김관진에게 형님이라고 했습니까? 형님 동생 하는. 네, 록히드 마틴과 저기 그 박근혜 정권이 연결고리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위험한 얘기 아니야 주 기자 이거? 아니 그런 추정으로 갖고 지금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면 김관진 장관과 형하한다. 그 김관진이 그 장관이 맞다고 한다면 이게 방위산업비리
접근할 수 있는 손을 잡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정유라의 우리가 야당이었으니까 우리 감옥 가는데 그래서 오늘. 당시에 이제 정유라의 남편하고 남편의 친구가 군대가 해결이 안 된 시점에서 독일에 왔었는데 예. 제가 남편의 친구한테 물어봤죠. 너네 군대는 어떻게 하냐니까는 회장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장이 누구예요? 그 회장이 최순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최순실가 국방부 장관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그 전에 김관진이가 있어서. 그래서 저기 두 사람. 김관진 그분이 사드 하는데 역할을 했던 분이죠. 맞습니다. 이 양반들이 진짜 감옥 가고 싶다 다들. 아니 근데 저는 오늘 내일 정유라 씨 귀국 문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그리고 악마기자 주진우 기자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님 그리고 김영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분 인사하시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졸졸졸 쫓아다닌 것은 제가 아니라 주진우 기자라는 사실을 아니 의원님 정확히 좀 아셨습니까? 지금 이제 정유라 들어오니까 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러세요? 아니 정유라 씨 그래도 제일 잘 알고 있는 직접 만난 두 분은 직접 만난 적 없잖아요. 나는 봤죠. 여기 봤고 안민석 의원 못 봤잖아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네. 못 본 거지 뭐 그럼. 정확하시네요. 예. 네. 하루 이틀에요? 허언증세 겪는 게. 노승일 부장님 직접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2015년 8월 11일부터 약 한 3개월 정도 같이 생활을 했었죠. 오, 네. 야, 그리고 살아남은 게 신기하네. 예, 좀 뭐 그때 당시에 2015년 11월 말일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지금 신기했습니다. 제가 살아서 들어온 게. 독일에 같이 있었어요? 네네. 어땠어요 실제로? 실질적으로 너무 궁금해. 네, 처음에 그 정유라를 처음 봤을 때는 그 친구도 저에 대한 경계심은 있었어요. 왜 서울에서 못 보던 한 번도 못 보던 사람이 왔고 그 이 사람하고 또 대화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던. 저도 뭐 정유라하고 어떻게 대화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봤을 땐 약간 좀 그 싸납게 보이는데 직접 보니까 아주 순해 보이네요. 아 저요? 예, 인상이. 예, 방송에서 조금 비열하게 봤는데 나는. 예, 그럼 헤어스타일이 지금 너무 착해서. 아 이렇게 올려서 그랬나요? 더 싸나 보이더라고. 버섯돌이 같다 너. 버섯돌이? 당신은 총채 같아. 그게 뭐야? 먼지 털은 총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불쌍한 노성일 놀리지 마시고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밥 한 끼도 안 사주셨잖아요. 의원님 방송을 좀 진지하게 해주세요. 이 양반들이 집에 가고 싶어? 감옥 보낼까 다 그냥. 그래도 국민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의인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 정유라가 이번에 입국을 하잖아요. 입국을 하는데 5월 초쯤에 그 한인들 통해서 얘기들을 들었을 때에는 정유라가 당시 거기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올 5월에. 네네. 그런데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서 지금 들어온다? 이거는 어느 정도 뭐 최순실과 이재용과 박근혜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재판이 진행됐었잖아요. 진행이 되고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 혐의점들이 나오니까 이러한 혐의점에서 정유라가 어떻게 대응하면 된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 모른다. 그럼 또 질문이 들어오면 엄마가 시켜서 몰랐어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맹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주어진 틀에서 짜고 들어온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습은 했겠죠. 근데 그렇죠. 사실 정유라 씨는 해외에 도망가고 그래서 구금될 만한 그 혐의가 그렇게 짙지 않습니다. 사실 부자 아니면 부모 관계 그 부자 모녀가 이렇게 범죄에 같이 가담했을 경우 한 사람만 처벌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가에서 회장과 오너의 아들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죠.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럴 때는 뭐 네덜란드, 독일에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증거 인멸의 우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증거 인멸. 또 하나는 중대성. 그렇죠. 범죄의 중대성. 이게 뭐 입시 비리 자체는 뭐 업무방해죄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범죄가 중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중대성을 우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 네 분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 샵 1035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1198님, 김용민 변호사님 고영태 씨 자주 보시나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박창현님,
김영민 변호사님 고등학교 동창인데 정의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박찬희 씨 아세요? 네네 이름 기억나네요. 기억나세요? 네. 박찬희 씨도 공부 잘했나 보네. 우리처럼 공부 못한 사람들은. 5171님 노승일 씨 반가워요. 늘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후원 계좌 공개하겠습니다. 이승열님 네 분이 독일에서 하시는 활약 저는 잘 몰라서요.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이거 설명하실 시간이 없고요.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보세요. 이거는 독일에서 은닉 재산 추적했고 최순실, 정유라 흔적 찾으러 몇 번 갔다 왔죠? 주진우 기자? 저는 한 7번 8번 갔다 왔어요. 안민석 의원님 비슷하게 다녀왔어요. 예. 우리가 갖고 여러 이제 팀 여러분들이 이제 팀이기 때문에 이제 노승일 부장하고 여기 또 이제 안홍구 국세청 국장이셨던 그분하고 해서 또 독일에 또 현지에 또 우리 또 조력자가 있어요. 최순실만 조력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조력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한 7월 초순에 다시 한번 가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팀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경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돈을 좀 모으고 있고 특히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없어 보여요. 불후의 명저 끝나지 않은 전쟁 이 책을 좀 많이 이런 거 사주시고요. 진짜 싸 보여요. 그래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7월달에 가게 되면은 할 이유가 없잖아 이제. 아니요 이제는 은닉 재산? 재산 찾으러 이게 이제 거의 저희들이 볼 때는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교포들이 가면은 굉장히 많은 진실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많이 주실 거라고 보고 이미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민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우리 주진우 기자가 얘기했던 제3자 뇌물죄 그다음에 2대 업무방해 그리고 해외재산 도피 이게 실질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한 거는 최순실 씨 등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주도적인 역할은 하더라도 그 돈과 그 힘을 이용한 사람 수혜를 본 사람은 정유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유라가 그 덴마크 법원에서 가장 큰 로펌에 굉장히 비싼 변호사들을 쓰면서 지금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유라가 혼자 있지 않고요. 많은 말 관리사와 보모와 아이와 그리고 이동 도피가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가만히 엄마가 있으면 준 돈이다. 나 돈의 출처 모른다. 자, 이거죠. 물론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어린 아이도 아니고 성인이 그 많은 돈을 들여왔고 또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고 했던 이런 과정들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 아니 모른다. 엄마가 줘서 돈을 썼을 뿐이다 나는. 그렇게 할 경우에.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관련 증거들을 검찰이 찾아내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걸 전혀 모르고 동떨어져서 난 혜택만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이고 현실적으로는 이 돈이 어디가 출처다 뭐 아니면 혹은 이게 뇌물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이게 뭐 그런 돈이다. 삼성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라면 내가 삼성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게 그 삼성에서 후원받은 것도 몰랐다. 그냥 그 승마 앞에서 말 타라니까 말 탔다. 뭐 그렇게 계속 가면은 뭐 이제 검찰이 어떻게 입증을 할지는 제가 수사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정유라의 그 덴마크 올보르그 첫 번째 인터뷰에서 정유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2016년 6월달에 박원호 원장이 나한테 삼성에서 독일로 지원을 해주는데 삼성에서 지원해주는 말을 한번 타봐라. 그래서 나는 독일로 왔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박원호 전무가 얘기할 때. 네, 박원호 전무가 그렇게 얘기해서 본인은 독일로 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정유라는 구속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고영태는 2016년 10월 27일 날 저하고 첫 조사를 같이 받았거든요. 저는 그때 2회 조사였는데 2016년 10월 27일. 10월 27일. 예, 그때가 이제 고영태는 1회 조사였고 저는 2회 조사했어요. 태블릿 PC가 나온 지 이틀 뒤에. 네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영태가 제보한 게 최순실의 인천 세광장 인사 개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본인이 인천 세광장 안 치면서 본인이 돈 받았다고 검찰에서 이렇게 엮어놨는데 본인이 돈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제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고영태는 그것 때문에 체포도 험하게 당했잖아요. 문까지 뜯어가면서 검찰에서 그렇죠. 그때 체포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또한 김용민 변호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피는데도 구속까지 시켰잖아요. 그러면 국정농단의
가장 수혜자가 정유라인데 정유라가 구속이 안 된다? 고영태는 저렇게 억울하게 구속시켜놓고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유라는 반드시 구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김용민 변호사님. 네. 자, 이영렬 중앙지검장. 네. 돈봉투 만찬. 네. 술판. 내 주인공 이영렬 중앙지검장 있었을 때의 구속 상황이에요. 지금 윤석열로 바뀌었어. 네.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예.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가야죠. 지금 노승일 부장이 얘기한 건 이제 우리의 법상식. 우리의 예. 법상식으로는 당연히 구속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정유라에 대해서.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구속 사유가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자, 정유라 씨 왜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와야 할 운명이었고요. 이미 재판이 한계인가 이제? 예, 이미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 특검이 출범했을 때 그리고 정유라가 붙잡혔을 때 법무부에서 송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법무부가 박근혜의 법무부가 열심히 송환에 요구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바깥에서는 하는 척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네, 송환을 막은 거는 법무부가 1차적으로 책임이 있었어요. 오호.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예. 법무부가 기류가 바뀌면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속도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안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크게 낙담한 것 같다. 아니 그렇게 상황 판단들이 안 됐나요?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이쪽에서는 이렇게 세상이 바뀔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저는 진짜로요? 기본적으로 예. 일종의 헌 정세가 있다고 보거든요. 헌정. 예. 아시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는 이 두 분들, 이 두 전후 현직 의원들 다 이제 우리가 비싼 까라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장관 하마표도 안 올라갔는데 장관 떨어지니까 좀 기분이 나쁘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은 이 나라가 자기들 것이고 자기들이 지배를 해왔는데 예. 앞으로도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잠시 순환을 겪고 있지만 설마 정권이 바뀌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정유라뿐만 아니라 최순실, 박근혜 이런 사람들이 충격을 예. 받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이 사건은 고영태 예. 그리고 차은택에서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건이 조금 더 굴러가자마자 심각해지자마자 최순실까지 잠깐 다녀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최순실 들어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최순실까지 해서 이렇게 방어선을 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거짓말을 양산하고 거짓말이 그냥 밝혀지면서 사안이 여기까지 굴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헌까지 막 폭탄을 던지고. 네. 그분들은 전혀 세상이 바뀐다는 거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면 이제 반쯤 예. 지금 바뀐 건가?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을 것이다. 거예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을 것이고 지금 이야기한 주진우 기자가 예. 제가 오늘 좀 폭탄 발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난 일이니까 예. 최순실 씨가 자기 딸을 안민석 의원 제가 졸졸졸 쫓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제가 아니라 주진우 기자입니다. 왜 또 저를 아니 최순실 씨는 주진우나 안민석이랑 도찐개찐 아니에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 않을까? 최순실 씨는 주진우 기자가 이 국면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관례상 한 명만 처벌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지금 정유라 씨가 3가지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제3자 뇌물, 예. 두 번째는 업무방해, 2대 입학 관련해서요. 세 번째로는 국외 해외 재산 도피인데 이 해외 부분에 재산 도피가 큰 거죠. 네, 그 부분이 큽니다. 그 부분은 이제 김용민 변호사가 얘기할 텐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정유라가 했다고 그 수사기관도 보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시간을 벌어야 했던 이유가 아까 국외 재산 도피 그리고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입맞춤 예. 말을 맞춰서 줄여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 좀 이따가 들어가시고. 주 기자가요. 예. 맨날 팟캐스트만 나오다가 오늘 SBS 이런 방송 처음 나왔는데 예.
오늘 말을 굉장히 잘해요. 아니 공중파는 여기서 데뷔 제일 일찍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럼요. 사실 제가 골드블랙이어서 요새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못 나오고 있지만 그 전에는 방송사에서 인터뷰도 하고. 노승현 부장님, 네. 그때 봤을 때 정유라 씨 캐릭터 이런 걸 봐갖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많이 연습된 상태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정치적 불확실성, 재판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쳤기 때문에 들어온다. 들어오라고 설득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정치적 불확실성, 정권 교체됐고 재판의 불확실성 이미 진행되고 피할 길 없고 그럼 이 상태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가겠다라는 이런 의도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유라 씨가 그걸 잘 버틸까요? 잘 버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 그래서 그 친구가 럭비공이라는 제가 이제 별명을 지어준 건데 주어진 틀에서는 이 친구가 잘 대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검찰의 역량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또한 변호인이 옆에 붙지만은 변호인은 거기에서 어떤 변론을 못 해주거든요. 조사받을 때. 그건 다 우리 전문가들이에요.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럼 가장 간단한 건 검사가 변호인을 퇴장시키면 돼요. 아니 그거는 법적으로는 그건 아닌데 싸우고 있는 거라 아니 문제가 지금 되고. 재판 한두 번 받고 지금 우리 30년 동안 재판 받은 사람 앞에서 광을 막 파시네. 자, 김영 변호사님. 네, 저는 질문. 나는 구속 안 될 것 같아요. 긴급 체포영장은 발부했지만 저는 구속됩니다. 아 그래요? 네, 구속됩니다. 구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일단 체포는 해. 혐의가 있어서 있는데 해외 도피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를 은닉하고 증거 인멸을 했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 모녀를 동시에 구속시킨 전례가 있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단 보통은 말씀하신 대로 그 모녀 부자 관계 가족을 한꺼번에 다 구속하는 예는 드뭅니다. 법도 이제 뭐 온정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그 대체적으로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정유라 혼자만 놓고 보면 이미 그 송환 거부했고 소송 제기하고 입국 거부했단 말이죠. 그렇죠. 도주 우려가 있고. 도주를 했다라고 봐야죠. 도주했죠. 이미 도주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미 그